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법원이 군공안 소음 피해를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공항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5 국제농업박람회가 개막해 18일 동안의 대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창조농업과 힐링의 세계를 주제로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현대 디자인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로 시작돼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지역업체가 만든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전남대학교 교수들도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는 언제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소음 피해 소송을 벌인 지 10년 만에 대법원이 소송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는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서울고법은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 9,600여 명이 소음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정부가 208억 원을 배상하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하며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음 피해 기준을 80에클로 봤지만 대법원은 도심공항인 광주 군공항의 경우 주변 소음이 많은 만큼 피해 기준을 85에클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럴 경우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낸 지역의 대부분이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 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민 대책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상하고 전투비행장 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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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동안 계속된 손해배상 소송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 등 국가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고 말합니다. 대책위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소송에 참여한 9,600여 명 가운데 1,200여 명만 보상받게 되고 보상액도 208억에서 23억으로 줄어들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한탄스러울 뿐이죠. 대책위는 2, 3차 추가 소송에 대한 고법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군공항 이전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기상 악화와 준비 미흡으로 무산됐던 방사성 폐기물 해상 운송 시범 운항이 2주 만에 재추진됩니다. 영광군과 군의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등으로 구성된 검증단 18명은 오늘 오후 영광 한빛원전 앞바다에서 안전성 검증에 나섭니다. 검증단은 한빛원전 무량장에서 폐기물 전용 운반선인 청정누리호에 타고 폐기물을 싣지 않은 상태에서 7km 해상까지 시범 운항하며 운항 중 수심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원자력 환경공단 측은 시범 운항을 마치고 어민 보상이 완료되면 올해 말 폐기물 1,000드럼을 경주의 방패장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 역사 교수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제작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사학과 역사교육과 등 역사 관련 교수 19명은 권력자들이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집필, 제작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또 국론까지 분열시키면서 국정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맞서 인정도서를 만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은 정권 요구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바뀌어 교육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며 선택 교과를 개설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감 권한인 인정도서 개발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전국 교육감과 연대해 교재 공동 개발 등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여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이 특정 교과서의 일부 내용만을 인용해 이념 논쟁을 부추기고 역사 날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회단체는 또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개가 말썽입니다. 광주와 무안 여수공항에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장흥과 해남의 가시거리가 100m, 나주 200m로 시야가 무척 답답한 상태입니다. 출근길에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전조등을 켜고 생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11.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5 국제농업박람회 막이 올랐습니다. 3년 만에 국제행사로 열리는 이번 농업박람회 주요 콘텐츠는 농업의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 실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따가운 가을 햇살 아래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박이 익어갑니다. 온갖 종류의 박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채 200m 가까이 이어집니다. 실내 벽면을 가득 채운 채 자라고 있는 채소와 화초들. 자연이 선사하는 푸르름과 알록달록함은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줍니다. 참 아이디어도 독특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네요. 창조 농업과 힐링의 세계를 주제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국제농업박람회. 27개 나라 500개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기업이 참여해 그 어느 때보다 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동물 먹이주기와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만도 50종류에 이를 정도로 박람회의 주요 내용을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세계와 한국의 농업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농업의 재미와 가능성을 느끼시도록 저희가 배려했습니다. 성공한 청년 창업농가, 귀농 귀촌에 안착한 이들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농업박람회는 다음 달 1일까지 18일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현대 디자인의 흐름을 볼 수 있는 201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와 지역업체 협업을 통해 디자인 산업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주방용품에 작은 사람을 여기저기 앉힌 디자인. 원형이나 사슬 모양으로 끝없이 이을 수 있는 물병은 운동기구로도 쓸 수 있는 아이디어 작품입니다. 모두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지역 업체가 만든 협업을 통해 탄생한 올해 디자인 비엔날레 작품들입니다. And see the product so well manufactured exactly in the way I imagine them. 한마디로 영광이죠. 지역 업체가 만들지 못해서 팔지 못하는 물건은 사실 없거든요. 이제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이고. 담양 소세원에서 영감을 받은 일본 유명 건축가의 조형 작품은 광장 한가운데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 30여 개 국가에서 출품된 현대 디자인 3,000여 점과 시민들이 참여한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작품이 선보여집니다. 산업화를 꾀하기 위해 전시뿐 아니라 올해 말 실제 생산과 판매도 앞뒀습니다.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의 디자인 관련 쇼, 트레이드 쇼, 엑스포 이런 데에서 발표하여 많은 수요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디자인과 산업을 결합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펼쳐놓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다음 달 13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전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광주하면 5.18 민주화 운동, 전남하면 친환경 먹거리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인철 광주 전남 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광주 전남외 지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을 한 결과 광주는 5.18 민주화 운동과 음식, 사투리를, 전남은 친환경 먹거리 여수 엑스포 등 국제 행사를 가장 많이 떠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통합적인 상설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정책 워크숍에서 광주대 박종창 교수는 광주 전남의 경우 문화관광과 시민의식 등에서 장점이 있는데도 정치권 탓에 이미지 왜곡이 심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교통 개선을 통해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는 지역의 성적 우수 학생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며 지난해부터 사립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설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외고가 들어설 지역의 해당 초등학생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손마다 피켓과 전단을 들고 시청 앞에 모인 초등학생들. 시청 민원실까지 들어가 사립외고 설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나눠줍니다. 학생들은 학급 회의를 통해 집회를 결정하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신고까지 했습니다. 여수의 그 수많은 땅 중에서 굳이 우리 학교에 그 사립외고를 세워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수시는 사립외고 설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사립인 여도초등학교를 공립화하고 여도중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학교 측이 이에 대해 멀쩡한 학교를 없앤다며 반발한 데 이어 학생들까지 거리에 나선 겁니다. 저희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자리에서 아이들 그대로 교육시키고 또 아이들 교육시킬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여수시는 여도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사립외고 설립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여도중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듣겠습니다. 재원 마련 방법과 교육적 효과를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여수시 사립외고 추진. 조만간 학부모들도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립외고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남 지역 학생들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도내 학생 6,6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체 학생의 34.8%가 선생님의 지시를 따른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행동한다는 의견도 25.7%로 나타나 세월호 참사 이후 본인의 판단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학교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는 폭력적인 친구가 39.8%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주변 도로가 26%, 등하교 차량이 15.8%로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내야 할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20% 내외로 해마다 100억 원 이상의 미납액이 발생해 교육재정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통교부금 감소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립학교 재정 지원에는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사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은 논밭이어서 수익성이 낮고 이자율이 낮은 것이 원인이라며 경영평가 등을 강화해 납부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이정현 의원은 광산구가 대규모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과밀학급도 늘어나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을 분할해 광산교육지원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신설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62%가 광산 지역에 집중될 정도로 교육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대 차기 총장 임명 작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총장 공백 사태가 빚어지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순천대 측에 총장 직무대행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순천대는 이에 따라 현 교무처장을 직무대행으로 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순천대는 지난 8월 총장 임용 후보자 2명을 선발해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임명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현 송영무 총장의 이임식은 오늘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진도군청 5급 공무원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1월 선착장 설치 예정지를 변경해 도로를 개설해주기로 약속한 뒤 시세의 10% 가격의 임야 3천여 제곱미터를 친척 명의로 매입해 20배 많은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1년에는 양식업자에게 치패대금을 건네고 무상으로 전복을 키워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유착한 농업인과 부동산 등기 명의를 빌려준 박 씨의 처형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쇠고기를 보관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자 56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한 야산에 냉동고 2대를 설치해놓고 이력이나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젖소 살코기 등 4톤가량의 식육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불법으로 보관한 살코기 등을 1.5톤당 300만 원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수도권 도매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등학교 양궁 선수가 폭행을 당해 전국체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8시쯤 광주시 북부의 한 오락실에서 18살 오모군이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광대뼈가 내려앉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175cm의 키에 3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오모군은 오늘부터 열리는 전국체전 고등부 양궁 종목에 광주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부상으로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무안군 청계면의 한 공업묘지 인근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조수석에 불을 피운 흔적을 잇는 것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장성군 삼서면의 한 마을 앞 도로에서 승합차가 신호등 제어기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53살 최 모 씨가 숨지는 등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53살 이 모 씨가 어두운 도로에서 앞을 잘 보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이 남학시대를 맞이한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도청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남학신도시의 10년 동안의 변화를 하늘에서 살펴봤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30년 전 광주광역시와 분리된 전라남도. 이후 도청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조용했던 시골마을 도청 부지에서는 공사가 시작됐고 주민들 사이에는 고향에 대한 아쉬움과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전남도청이 목포와 무안의 경계에 이삿짐을 풀기 한 해 전인 지난 2004년. 우뚝 세워놓은 도청 건물을 제외하곤 산과 논밭뿐 아직은 황무지였습니다. 당시 무안군의 인구는 6만 3천여 명. 전남도 교육청과 전남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줄줄이 이전하고 해마다 아파트가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학 신도시는 아파트가 숲을 잃었고 1만 8천여 세대, 5만 4천여 명이 사는 곳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10년 전남의 인구가 감소하는 동안 무안군은 군 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15만 명 인구를 목표로 총 3단계로 개발 중인 남학 신도시는 이제 남학 오감지구를 마치고 1단계 마지막인 오룡지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남학 신도시는 전봇대와 담장, 돌출 광고물이 없는 이른바 산무도시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계획처럼 쾌적한 도시로 조성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우뚝 솟은 건물 외벽에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아파트 외부는 담장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봇대와 담장, 돌출 광고물이 없는 도시를 선언했던 남학 신도시의 현주소입니다. 늘어선 차량들로 편도 2차로는 1차로가 됐습니다. 주차장은 없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어디에 주차장이 있어? 아니, 차가 너무 많기는 진짜 걸어다니기가 힘들어. 남학 신도시 불법 주차 단속 건수를 분석해봤더니 올 들어 지난달까지 단속된 4,800여 대 차량 가운데 70%는 목포를 중심으로 한 외지 차량이었습니다. 모퉁이 받아 만들어진 주차 전용 건축물이 2,500대 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간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과 상업지역 주변은 완전한 아수라장입니다. 수백 세대가 모여 사는 건물이 모여 있는데 진입도로라고는 외길 하나 뚫려 있을 뿐이고 도로변 양측은 어김없이 주차장입니다. 고정식 카메라 한 대, 차량 한 대로 불법 주차를 단속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잡초만 무성합니다. 재산세를 조금 감면해 주더라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급선무로 하고 무질서한 불법 주차가 첫 인상이 되고 있는 남학신도시가 10년 전 처음 조성될 당시 꿨던 꿈은 쾌적한 생태 도시였습니다. MBC 뉴스 양희승입니다. 여수시가 경도지구를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지로 선정하기 위한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7일 순천광양시 3개 시장이 모인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복합리조트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여수 경도지구를 최종 사업지로 선정되도록 청와대에 청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개시 행정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에 외국인 카지노가 한 곳도 없는 점과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라도 여수 경도를 복합 리조트로 선정해야 한다는 타당성을 청원서에 담아 건의할 방침입니다.